다만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지시가 공무원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 정도에 이르진 않았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판단, 법원에서 다시 한번 확인된 거죠? 네, 앞서 한덕수 전 총리 1심 재판부는 12.3 계엄은 내란이라고 했는데 이상민 전 장관 1심 재판부도 이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친위 쿠데타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폭력행위까지 표현은 달랐지만 핵심은 그대로였습니다. 이 전 장관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면서 이는 국헌문란 목적을 가지고 헌법과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해치려 한 것이라고 설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해오고 있는데 여러 재판부에서 일관되게 계엄은 내란이라는 점이 인정되고 있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는 오는 19일 오후 3시 KBS 1TV에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박서빈입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와 군인 등에 대해 정부가 징계 요구와 수사 의뢰 등에 나섭니다. 정부는 오늘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12.3 불법계엄이 위로부터의 내란이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불법계엄에 연루된 고위공직자에 대해 수사 의뢰 110건, 징계 요구 89건, 주의, 경고 82건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스크포스는 또 계엄 해제 의결 이후 계엄을 유지하려는 조치와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협조 지시가 있었던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오찬 회동이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찬을 약 1시간 앞두고 불참을 통보한 건데요. 청와대는 소통과 협치의 기회를 놓쳤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당대표 오찬 회동이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찬을 앞두고 진행된 최고위원회의 후 당내 반대를 이유로 들며 불참을 공식 통보했습니다. 청와대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러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깊은 아쉬움을 전합니다. 무산 배경에 대해선 국민의힘 측에서 전날 국회 법사위 상황을 이유로 회동이 어렵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불참 결정을 알리며 법사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법 등이 통과된 것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회 상임위 운영은 여당의 일이라며 이를 연계시켜 오찬 일정을 취소한 건 부적절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회 상황과 연계해서 대통령과 약속된 일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어떠한 형태의 관여나 또는 개입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청와대는 정청래 대표와도 오찬을 진행하지 않은 데 대해선 이번 회동의 취지가 여야 대표와 함께 국정 전반을 논의하는 자리여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회동 재추진 여부에는 원칙적으로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회동 무산에 대해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눈꼽만큼도 없는 작태에 경악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회동을 하자고 한 직후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건 진정 예의 있는 행동이냐며 맞받았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국회 법사위 상황의 여파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반쪽 본회의가 열렸는데요. 국민의힘은 여권의 법안 강행을 규탄했고 민주당은 법안 발목 잡기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최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본회의장 한쪽 의석이 텅 비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던 오늘 본회의에 국민의힘이 불참했습니다. 이런 파행적인 상황에 이르게 되고 또 당초 합의한 법안에서 일부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말. 민주당 등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적은 60여 건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지역 의료 격차 해소 법안과 고령층 주거 안정을 위한 은퇴자 마을 조성 특별법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같은 시각 국민의힘은 회의장 밖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재판소원법 등이 어젯밤 여권 주도로 국회 법사위에서 처리된 데에 항의했습니다.
다수 의석을 앞세워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반헌법 쿠데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반헌법적 쿠데타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에 발목을 잡는다고 맞받았습니다. 민생 법안은 물론 야당이 반대하는 이른바 개혁 법안까지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나하나 태클 걸고 발목 잡기 이상으로 나간다면 앞으로 더 이상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여당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법안에 대한 속도를 낼 거고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도 보고됐습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국정원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인 김주애가 후계자 내정 단계에 있는 걸로 판단된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조건이 갖춰지면 미국과의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조지현 기자입니다. 새해 첫날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한 김주애. 참배 행렬의 맨 앞줄 김정은 부부 가운데에 섰습니다. 국정원은 김주애가 현장 시찰 때 일부 시책에 대해 의견을 내는 정황도 포착했다고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습니다. 존재감이 점점 부각되면서 김주애가 이젠 후계 내정 단계에 올라섰다는 게 국정원의 판단입니다. 과거에 김주애에 대해서는 후계자 수업 중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오늘은 특이하게 후계 내정 단계라는 단어를 좀 사용한.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 국정원은 조건이 갖춰지면 북한이 대화에 호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비방을 자제하고 있고 미국과의 대화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하지 않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봤습니다. 앞으로도 부정적 메시지는 없는 상태에서 북미 간의 접점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정원은 조만간 열릴 9차 당대회는 설 연휴가 지난 후 개막할 가능성이 크고 약 7일 동안 외국 대표단 없이 내부 행사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최근 훈련 중 순직한 코브라 헬기 조종사 고 정상근 장희성 준위의 연결식이 오늘 국군 수도병원에서 육군 참모총장 주관으로 엄수됐습니다. 연결식에는 순직 장병 유가족과 김규화 육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육군 장성단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 총장은 조사를 통해 이들의 헌신과 희생, 숭고한 군인 정신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애도했습니다. 고 전두환 씨가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소송 제기 8년 8개월 만입니다. 보도에 정혜주 기자입니다. 2017년 나온 전두환 회고록. 5.18 당시 헬기 사격은 없었다거나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이 역사를 왜곡한 거라며 관련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 등이 전두환 씨 부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9년 만에 나온 최종 결론입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회고록에 나온 북한군 개입, 계엄군 총기 사용, 광주교도소 습격 등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회고록 일부 표현들은 전두환 등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내용이 5.18 단체들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전 씨 부자는 5.18 단체들에 각각 1,500만 원, 조 신부에게 1,000만 원 등 총 7천만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전 씨가 재판 중 사망해 배우자 이순자 씨가 대신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회고록 중 왜곡된 표현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과 배포는 금지됩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전 씨는 자신을 향한 고발이 무리한 정치적 압박이자 대통령 비판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전 씨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무리한 이렇게 정치적 압박, 전환길 더 이상 이제 국민들께 진실 알리지 마라, 이재명 비판하지 마라 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전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 등으로 비자금 1조 원가량을 마련해 숨겨뒀다거나 이 대통령과 김 부속실장 사이 혼외자가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해 민주당에 고발됐습니다. 전 씨는 이에 대해 이미 보도된 것을 인용했을 뿐이라며 대통령 자리에 있으면 누구나 다 비판할 수 있는 게 국민의 권리 아니겠냐고 반발했습니다. 또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의 출석에 앞서 서울 지하철 노량진역 인근엔 지지자 100여 명이 몰려 혼잡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전 씨가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발당한 사건은 모두 8건, 이 중 일부는 무혐의로 결론났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주주간 계약과 관련해 하이브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민 전 대표 등에게 256억 원 상당의 주식 매구 청구권 대금을 지급할 위기에 놓인 하이브는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정아 기자입니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이의 주식 매수 청구권, 즉 풋옵션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2024년 민 전 대표가 자신의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 행사를 통보한 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판단의 핵심은 민 전 대표가 계약 해지를 통보받을 만큼 계약상 중대한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이른바 뉴진스 멤버 빼가기 등을 시도해 이미 2024년 7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주식 매수 청구권 권리도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민 전 대표 측은 풋옵션 행사 당시인 같은 해 11월 주주 간 계약은 여전히 유효했고 하이브가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행위가 계약 해지를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도어 독립방안 모색이나 뉴진스 멤버 빼가기 등 하이브 측 주장에 대해서도 민 전 대표가 독립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구상 수준에 그칠 뿐인데다 멤버를 빼가려 한 증거 또한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민 대표가 새로 설립한 OK레코즈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을 통해 주주 간 계약의 유효성과 풋옵션 권리의 정당성이 확인된 점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이브는 자신들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 등을 검토한 뒤 항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1억 원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돼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고 국회의장은 이를 오늘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72시간 내에 표결하게 돼 있는데 기한을 넘기게 되면 그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합니다. 이에 따라 설 연휴 이후 첫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강 의원은 2022년 김경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 대가로 1억 원의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오늘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해 공소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심을 진행하고 있는 외환거래법 위반죄의 공소 사실과 이 사건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경기도에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인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지급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빵이나 과자, 음식에 고루 들어가는 설탕. 국내에서는 세계 제당사가 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데요. 4년에 걸쳐 설탕 가격을 담합해 제품 가격을 올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당 3사에 4천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성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국내 설탕 시장을 3등분하고 있는 사업자들입니다. 이들이 2021년 2월부터 4년 2개월간
설탕 판매 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부당하게 올렸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입니다. 공정위는 제당 3사가 8차례에 걸쳐 음료, 제과회사 등에 공급하는 설탕 제품의 판매 가격을 담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표급, 본부장급, 임원급, 팀장급 등 직급별 모임을 주기적으로 갖고 전화나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면서 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재료인 원당 가격이 상승할 땐 가격에 빠르게 반영하고 하락할 땐 천천히 반영하는 구조로 가격을 올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진입 장벽을 활용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담합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제당 3사가 올린 매출은 3조 2,884억 원. 공정위는 장기간 은밀하게 약탈적인 담합 행위가 진행됐다며 제당 3사에 총 4,08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향후 3년간 설탕 가격 변경 내역을 보고하라는 시정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 단일 담합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2010년 액화섬유가스 담합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는 대한제당협회를 탈퇴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한 빗썸에서 보상금을 준다는 인터넷 주소를 받았다면 사기일 위험이 높아 주의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빗썸은 보상금 지급에 대한 개별 안내를 아직 하지 않았고 향후 고객 안내를 할 때도 인터넷 주소와 FC 기능 등을 절대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며 안내 메시지에 인터넷 주소가 포함되어 있으면 100% 사기라고 당부했습니다. 만약 인터넷 주소를 클릭해 악성 앱이 설치됐다면 휴대폰을 초기화하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이 코스닥 시장의 부실기업 퇴출을 위해 주가 1,000원 미만의 이른바 동전주에 대한 상장 폐지를 예고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오는 7월부터 코스닥 상장기업의 주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을 밑돌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45일 연속 1,000원 이상이 안 되면 상장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가총액 상장 폐지 기준도 7월부터 200억 원, 내년부터는 300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이 멕시코 국경 인근 국제공항을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한때 긴급 폐쇄했습니다.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드론이 영공을 침범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나오며 국경의 긴장감과 함께 혼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성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이 현지 시각 10일 밤 텍사스주 멕시코 국경에 인접한 엘페소 국제공항 영공을 임시 폐쇄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항으로 가던 항공편 운항이 약 7시간 동안 중단됐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당초 특별한 안보 사유를 들어 오는 20일까지 폐쇄를 이어간다고 했으나 금지령을 해제하고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미 행정부는 멕시코 카르텔의 드론이 영공을 침투해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방항공청과 국방부가 카르텔의 드론 침투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협을 무력화해 민간항공에 대한 위험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드론 침투는 없었고 현지에서는 방어 기술을 시험하기 위한 폐쇄였다는 당국자 발언을 인용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혼란이 계속되자 엘페소 시장이 공개 비난에 나섰습니다. You cannot restrict airspace over a major city without coordinating with the city, the airport, the hospitals, the community leadership. 멕시코는 대통령이 나서 아직 드론 사용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No hay ninguna información de uso de drones en la frontera. 트럼프 미 대통령은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 이후 멕시코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몇 시간이었지만 멕시코 국경에 인접한 공항에 대한 폐쇄 조치가 이어지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중동에서 미국과 이란 간 핵 협상을 둘러싸고 긴장이 여전한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 이란과의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폐쇄시키야 한 이란 대통령은 반정부 시위 유혈 진압을 사과하며 내부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두바이 김계형 특파원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비공개 회동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매우 좋은 회담이었다며 이란과의 협상을 계속해 타결될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합의가 가능하다면 그것이 자신이 선호하는 선택이라는 입장도 전달했다고 적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에 동의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이란이 미국과 합의하지 않겠다고 판단해 미국의 공격을 받은 것이라며 이란이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Massive flotilla right now going over to Iran. We'll see what happens. I think they want to make a deal. I think they'd be foolish if they didn't. We took out their nuclear power last time and we'll have to see if we take out more this time. 앞서 이스라엘 언론은 네타냐후 총리가 이번 회동에서 이란의 핵물질 농축 제로는 물론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무장단체 지원 중단을 협상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할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혁명 기념일인 어제 수만의 군중 앞에 선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란은 핵무기를 추구하지 않는다며 핵 문제만 미국과의 협상 대상이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ما به دنبال سلاح هسته‌ای نیستیم. ما بارها و بارها این رو اعلام کردیم و آماده هر گونه راستی آزمایی هستیم. 또 지난달 시위 진압 과정에서 빚어진 불행한 사건에 대해 국민 앞에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8월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서울 주택거래가 절반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의 주택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51% 줄었습니다. 특히 서울 주택 구매는 서초구가 88%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경기와 인천은 각각 30%, 33%씩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서울 전 지역과 경기 23개 시, 군, 인천 7개 구를 1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설 연휴 동안 병원과 약국을 찾을 때는 인터넷에서 응급의료 포털을 검색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전화를 이용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9천여 곳의 병의원과 7천 곳 가까운 약국이 문을 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응급 똑똑 앱을 찾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전화 안내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와 시도 콜센터 120으로 연락하면 의료시설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 시장 사상 최초로 5,400선을 넘어선 데 이어 5,500선도 돌파하며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나흘째 상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삼성전자는 18만 원 가까이 오른 6%대 상승하며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코스닥도 사흘 만에 상승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67.78포인트 오른 5,522.27에 코스닥 지수는 11.12포인트 상승한 1,125.99에 마감됐습니다. 미국 3대 지수는 약보합 마감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강세였습니다. 코스피 현 선물에서 외국인들은 4조 원 가까이 순매수했고 기관도 현물에서 1조 3천억 원 넘게 사들였습니다.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를 필두로 한 반도체 관련주들, 2차전지와 지주사, 음식료와 금융주, 석유화학과 건설기계주 좋은 흐름 보였습니다. 이 밖에도 포스코그룹주 전반이 견조한 흐름 보였고 현대 GF홀딩스와 DN오토모티브, 두산퓨얼셀과 LS의 상승이 돋보였습니다. 반면 이마트와 한온시스템, 금호타이어와 LG전자는 약세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원익 IPS와 파두, 우리기술이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40원 2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서해상에서 청정한 바람이 불어와 현재는 공기질을 회복했습니다.
다만 밤부터 국외 미세먼지가 다시 유입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호흡기 건강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보건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까지 서쪽 지역은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경기와 충청, 호남 지역은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짧아지겠습니다. 차간 거리를 넉넉하게 두고 안전하게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하늘에는 구름이 조금 끼겠고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계속 건조한 상태입니다. 바람도 강할 것으로 보여 산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철원이 영하 1도, 서울이 1도, 대구 영하 3도로 오늘보다 추위가 덜하겠습니다. 한낮에 오늘보다 기온이 더 오릅니다. 서울이 11도, 대구 15도, 광주 13도까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는 큰 추위 없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동해안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BS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